실제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어놓았고 네. 그 정책이 지금 먹히고 있고 어허. 계속 희망이 지금 눈앞에 와 있고 그 중심에 이광수 이광 이제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광수입니다. 지금 말씀드려요. 언론, 국민의힘 엄청나게 지금 흔들어 제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여론이 더 커지잖아요. 정부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정책 미완으로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한 발언을 했거든요. 짧게 듣고 와서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이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또 초래해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좀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잘한다. 네. 아주 미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다시 한번 일단은 좀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부동산 정책이 이번 정책을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건 일단 어쩌면 할 수 있겠다. 이번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희망이 커지고 있어요. 네. 굉장히 놀랄만한 변화고 네. 그동안 사실은 이런 정책이 나오면 이 보수 언론들이나 아니면 보수 경제지들에서 엄청나게 이제 물고 흔들어 뜯어지죠. 제끼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어떤 방향성이냐면 첫 번째, 그러면 대출 안 해주면 현금 부자만 사라는 거죠. 맞아. 그 프레임 나온다고 네. 우리가 예상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예상했죠. 부자들만 그럼 집 사라는 거야 이 얘기고, 두 번째는 그러면 같은 연관선상에 있지만 서민들은 어떻게 집 사? 사다리 걷어차기 우리가 예상했잖아. 그대로 나오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뭐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 특히 야당의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수면으로 크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여론이 훨씬 더 커요. 잘했다. 그리고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네. 있어요. 더 그래서 커져야 저는 돼.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심리가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될 수 있겠다는 심리가 퍼지면 자연스럽게 더 빨리 시장은 안정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시장의 변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굉장히 고무적이고 네. 전 의미가 있다. 네. 과거하고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수도권 주택 구매할 때 다주택자들에게는 대출을 안 해주는 것. 그렇죠. 그리고 무주택자들에게는 네, 6억까지 상한을 둔 것. 네. 이게 이제 핵심 정책인 그렇죠. 거죠. 크게 방향성은 뭐냐면 더 이상 무리한 빚으로 그렇지. 집을 사는 시대는 끝내겠다. 끝내겠다. 이게 이제 헤드라인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다주택자라든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살 땐 대출 안 돼. 네, 이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무주택자분들이나 1주택자도 갈아타기 할 때 대출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비싼 집을 살 때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사는 것도 안 돼. 그래서 6억 원 이상의 대출은 안 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예, 예. 네. 세 번째는 그동안 대출 규제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규제를 했어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주는 사람들도 규제해요. 아, 은행. 은행 니네들도 이렇게 도덕적 해이 차원에서 막 대출을 풀지 마. 그래서 총량을 규제하고 또 하나 뭐냐면 그런 측면에서 정책 대출도 건드렸습니다. 규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대출의 그 뭐랄까요? 규제가 들어간 거죠. 네.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 언론에서는 그러면 돈 없는 서민들은 강남 40억짜리 어떻게 사냐고 발 동동 굴려요. 제정신 강남 40억짜리 서민이 못 살까봐 그렇게 걱정돼. 죄다 그런 기사야. 죄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최근 서민들이 강남 집값 산 예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서민들이 사는지. 어떻게 샀는지. 네.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뭐예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그 말하는 서민들이 집 산 그런 모습인데 네.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초동의 아파트를 거의 60억짜리 집을 27억 원 대출을 받았어요. 와. 27억을 대출? 예. 강남의 아파트를 막 20억, 30억짜리 사는데 20억 원 이상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분들을
서민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와.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있던 일종의 프레임은 틀렸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이게 집값이 정상이 아닌 게 60억, 59억 이걸 어떻게 노동을 해가지고 말이 돼? 모아서 삽니까? 그러니까 아까 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사다리 너머에 어떤 희망이 있으면은 그걸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집을 60억짜리를 살려고 대출을 그렇게 받잖아요. 네. 평생을 은행에다가 이자만 내고 살아도 네, 못 사는 못 살아. 액수예요. 그건 그렇죠. 사다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썩은 사다리라고 하면요, 네. 빨리 걷어내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 그 프레임대로 언론이 잡고 국민의힘이 잡아서 계속 흔들어 제끼는데 맞습니다. 과거보다는 좀 잘 안 먹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집값이 안 잡히고 오르잖아요. 그럼 이런 프레임이 더 퍼질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실제로 변화가 일어날 건지. 예를 들어서 이런 정책들이 풍선 효과로 인해서 서울 외곽이라든지 수도권의 집값을 올리기 시작하면 네. 이제 전형적으로 이런 문제점 또 막 문제 생긴다, 풍선 효과 생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네. 네. 일단 그 부정적 헤드라인 잠깐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실제로 지금 언론이 어떤 식으로 흔들어 제끼고 있는지. 2030 세대는 집 사지 마. 뭐 저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집값을 2030이 어떻게 삽니까? 사지. 말이 됩니까 이거? 가격을 낮출 생각을 해야지 대출을 많이 해줄 생각을 하면 되냐? 그동안에 목마르다고 했더니 물을 먹였어야지. 그쵸. 왜 바닷물을 먹이냐? 그 좋은 작품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야 목마른데 바닷물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 대출로 이루어지는 자산 가격은 사실 한계가 있는 거고요. 예. 모래성이에요. 이게 지속되지 않으면 사실 한국 경제에도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했고 네. 그런 지점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용기를 냈다. 네. 담대하게. 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어렵지. 왜냐하면 나 대출해줘라고 막 하는데 네. 안 돼. 어. 사실 이런 거죠. 우리 아이한테 아빠 나 사탕 사줘. 그렇지. 계속 사줘. 그런데 계속 사줍니까? 계속 사주면 당뇨 걸리고 이 다 썩고 애 그냥 완전히 그냥 건강 그렇죠. 끝장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안 돼. 음. 안 돼. 이제 더 이상 사탕은 안 돼. 라고 예. 한 거죠. 그렇지. 대신 다른 건강식품 먹여줄게. 엄마가 밥 맛있는 거 해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진짜 건강해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왜냐 대한민국 언론사들 파하고 건설업자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이제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부동산 정책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저 금요일에 냈고 토요일부터 바로 시행됐죠. 네. 이게 근데 지금 먹히고 있어요, 실제로? 일단 수요가 그렇게 막 대출 일으켜서 이런 수요는 이제 완전히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고 가장 직접적인 현상은 뭐냐면 호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시장이 한 방향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정책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쩌면 정말요. 진보나 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유일한 정부가 되는 거예요.